마산 봉암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인근 중고차 매장의 차량들로 점령당했습니다. 정작 근로자들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심해 잠수사 SSU가 절기상 대한을 앞두고 동해와 서해, 남해 일대에서 혹한기 내한 훈련을 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는 밀양시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수소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마산 봉암공단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고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인근 중고차 판매장에서 얌체 주차를 해놓은 건데요. 정작 근로자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 봉암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 80대 규모의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연락처도 없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앞유리에 하얀색 글씨로 차 번호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인근 중고차 판매장에서 주차해 놓은 차량입니다. 실제 중고차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예배 차량 번호를 입력하자 버젓이 주차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이 표시됩니다. 중고 차량들은 공영 주차장뿐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장기 방치된 중고 차량 탓에 인근 기업들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차들은 다 외지에 장기 주차해가지고 판매 안 되다 보니까 몇 달씩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입주대에 있는 기업체들 주차장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중고차 판매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매장은 약 3,000대가 소용 가능한데 매매업체는 100여 개가 넘어 실제 업체당 3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판매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과 전국 불황 등으로 거래가 끊겨 보유 차량이 늘면서 외부 주차 차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계속된 민원에 공영주차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계도문을 보내고 매장 내 차량 이동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적발이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와 74조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가심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산 해원구청은 중고차 얌체 주차가 계속될 경우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는 밀양시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수소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후대응 담당 이창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후대응 담당 이창규입니다. 네, 밀양시의 첫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밀양시 수소충전소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어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과 승용 차량 진입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92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23년 2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완공하였고 올해 1월 17일부터 상업 운전합니다. 시설은 충전기 3개를 설치하여 1시간에 버스 4대,
승용차 20대 이상을 충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는 밀양시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밀양시는 수소 에너지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점차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청정한 밀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청정에너지 도시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수소차 보급 확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용차, 수소차 확대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차 구입 시 3,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수소 생산시설 유치 등 수소 특화 단지 조성 노력하여 청정에너지 보급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 탄소 중립 도시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규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후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가 한해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안을 앞두고 14일부터 17일까지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90여 명과 1, 2함대 구조작전중대 심해잠수사 30여 명 등 모두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17일에는 혹한기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바다수영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특수체조와 5.5km 단체 달리기로 몸을 푼 뒤 바다에서 입영 상태로 군가를 재창하며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날 1, 2함대 구조작전중대 심해잠수사들도 동해와 서해 각 군함 내 지정구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벌였습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지난 1950년 9월 해상공작대 창설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작전에 투입되고 지난 2022년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북한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하는 등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본 오키야마현 대표단이 우호교류 협정 체결 15주년을 맞아 18일까지 4일간 경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바라기 류타 오카야마현 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현 의회 의장, 현민생활부장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첫날인 16일 대표단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우호교류 강화협정서에 공동 서명하고 관광과 산업 등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표단은 17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만 마리산 고분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강원도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매년 이맘때면 구름 인파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막 일주일 만에 방문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천 위로 사람들이 빼곡히 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낚시 산매경입니다. 겨울 축제의 대표격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산천어 축제하면 하이라이트는 역시 얼음 낚시죠. 축제장에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산천어를 직접 낚을 수 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힙니다. 산천어를 낚는 순간 그 짜릿한 손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툭툭 건드렸을 때 뭐가 땡기는 게 뭐 살아있는 게 움직인다. 그래서 건져 올리니까 있긴 잡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게 재밌어요. 물고기 먹어보고 싶어요. 물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갓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 가져가면 즉석에서 생선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산천어는 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초밥과 튀김 등 다양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산천어 먹어봤던데 맛이 되게 정말 맛있고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입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이색 스포츠 얼음 축구와 파크 골프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얼음 썰매와 눈썰매, 봅슬레이, 그리고 짚라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온 진짜 산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오리지널 산타가 와서 우리 관광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세계인이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축제보다도 또 재밌고 또 멋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평일에 화천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얼음 낚시와 파크 골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풍성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창원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창원 우체국의 소포 우편물 처리 현황과 물류 시스템 등 안전장비 점검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집배원들과 창원 우체국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설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우체국에 약 2026만 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됩니다.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는 최대 인력으로 운영되며 운송 차량은 평소보다 약 33% 증차될 예정입니다. 옛 덕천여중에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는 첨단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층 규모인 센터 1층에는 실감형 영상 체험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 반응형 디지털 아트 감상 등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2에서 4층에는 미션 해결형 체험 공간과 데이터 사이언스 랩, 코딩 랩, 메타버스 랩 등 9가지 특색 있는 교육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소프트웨어 AI 교육거점센터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공간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81억 원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고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간 81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추가로 얻게 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17일 부산경찰청에서 범죄 예방 대응 관련 부서장과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설 명절 전후 특별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증가하는 금은방, 금융기관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의 범죄 예방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빈집털이 등 서민 침해 범죄 예방 활동 등에 대해 기능, 경찰서별로 추진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내 새싹 누리관이 새 단장을 마무리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싹 누리관은 6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체험형 전시관으로 개관 10주년 만에 우주 탐사를 주제로 지구와 달, 화성의 여정을 따라가는 과학 체험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